30대, 40대 백내장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꼭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모니터를 많이 본다고 해서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입원이 필요가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고요. 뭘 보고 있는 게 있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눈의안과병원 전안부안과의 최태원 원장입니다. 대구 눈의안과병원 망막센터의 문다루치입니다. 오늘의 위키는 백내장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백내장은 눈 안쪽이 하얗게 변하는 장애라는 뜻으로 노화 등으로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며 젊은 사람들한테도 물론 나타나는 병입니다. 젊은 층에서도 일찍 오기도 하고요. 그걸 연소성 백내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조로 백내장은 아니고요. 초로 백내장이고 실제로 30대, 40대 그리고 10대, 20대도 수술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나눈 그냥 명칭이고요. 50대 이상이면 노년 백내장, 40대라면 초로 백내장,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연소 백내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0대, 40대 백내장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래에 와서 폭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가 큰 이유가 되고요. 어렸을 때 아토피 같은 질환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복용력이 있으신 분들이 백내장이 흔하게 발견되고 앞에 나온 것처럼 다운 증후 같은 환자분들도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꼭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모니터를 많이 본다고 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백내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다든지 약물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스마트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이라고? 환자를 본 적이 있죠.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태아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백내장을 안고 태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심해서 이게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백내장 정도가 심하지 않고 시력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술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시력에 영향을 꼭 주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선천성 백내장이 있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두고 볼 수 있겠지만 시력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선천성 백내장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제로 어렸을 때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성장을 아직 다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은 경우가 꽤 있고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어주는데 그런 것들을 교체해주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적당히 시설 괜찮은 곳으로 잡아서 들어가면 수술이 된다. 네, 백내장 수술은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꼭 3차 병원이나 그런 병원급에 가서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수술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많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서 흔하게 발견된다. 네, 제가 수술해드린 분 중에도 이제 10대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백내장이 빨리 와서 빨리 한 경우가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비비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스테로이드가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비비는 행동으로 인해서 렌즈 구조가 약해진다든지 망막 박리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초점과 다초점 그게 그래서 뭔데? 사실 이 부분을 환자분들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초점은 말 그대로 하나만 잘 보이는 거 한쪽만, 나머지 부분은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단초점을 멀리 봤으면 가까이 있는 돋보기를 껴야 되고 단초점을 가깝게 맞춰놨으면 멀리 보는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 이중초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보는 거리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근거리는 이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고민할 때 항상 환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편이고요. 멀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신 원래 근시가 심했던 분들은 근시가 다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까운 쪽을 보게 하고 멀리는 옛날보다 훨씬 얇은 안경을 쓰게 하는 편이고 둘 다를 다 뭔가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노비전이라고 해서 주로 쓰는 눈은 멀리를 보게 하고 한쪽은 약간 가깝게 보게 해서 100%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당일은 당연히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일주일간은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는 것은 이제 피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이제 가능하고요. 안약을 잊어먹고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염증이나 그런 게 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안약을 시간 맞춰서 잘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그 술기가 많이 발달한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가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고요. 큰 부담 없이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기를 놓쳐서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백내장이 많이 진행이 돼서 핵이 단단해지거나 그러면 벽돌처럼 굳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음파를 많이 쓰게 되고 쪼개는 과정에서 각막세포에 많은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결과를 좋게 하겠습니다.